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 작가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능 영어 막판 마무리 공부 방법 및 그리고 등급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방법은 사실 이제 수능 영어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과 그 수능 영어 등급이 낮은 학생분들이 이제 좀 마무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수능 영어 등급이 만약 잘 나오는 학생들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끝까지 계속 약점을 보완하면 되는 거고, 수능 영어 등급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 과외를 해보면은 기반 연습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단계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라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1등급이라도 올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야 하는 문제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적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바쁜데, 수능 영어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공부하면은 등급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우선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듣기.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듣기 평가를 다 맞아요, 뭐 그런 학생들은 듣기 평가를 하고 맞는 시간에 쉬운 독해 영역을 푸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듣기 평가에서 몇 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듣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 평가를 할 때는요. 왜냐면 듣기 평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틀리면은 그 문제를 틀리고 다른 독해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맞춰야 할 것은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듣기 평가에서 혹시 틀리는 학생들은 듣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 평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석이 중요한데, 만약에 듣기 평가를 하고 나서 지문 안에서 답에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한 다음에 안 들리는 단어나 안 들리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녹음을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하시고 수시로 계속 듣는 거예요. 들리게끔. 그리고 어떤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들린다, 그거는 그 단어의 발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발음 기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법. 어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수능 영어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범위나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EBSI 수능 사이트, EBSI 사이트 가시면은 수능 영어 이제 문제랑 해설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어법 문제만 연도별로 다운받으셔가지고 분석을 해주세요. 맞는 서지 틀린 서지 다 출제 포인트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매년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독해. 독해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어려운 유형과 좀 쉬운 유형 있잖아요. 쉬운 유형을 좀 틀리시는 분들은 그냥 쉬운 유형을 계속 꾸준하게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영어 강사로서는 제가 독해 팁을 좀 드리면, 수능 영어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건 상당히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영어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그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또 수능 영어 독해 자체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히려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 답의 단서로 여러분들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인 평가원은 어차피 매년 수능 문제에서 절대 논란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는 게 뭐냐면 지문 안에 명백한 단서를 줍니다. 답이 될 수 있는 단서. 그 단서 찾기를 약간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반드시 선지 옆에다 다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출제위원인 뭐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오답 패턴 만드는구나. 그럼 오답 패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답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각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알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오답 패턴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 갔을 때 못 푸는 독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유형을 푼다고 했을 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에서 선지 소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답 패턴 바탕으로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지우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석보다는 차라리 답의 단서 그리고 오답 분석을 정확하게 하자.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는 문장이 딱 나왔어요, 아니면 모르는 어휘가 나왔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영어 독해 지문이라는 거는 통일성을 가지고서 글쓰기는 계속 같은 거를 주장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줘요. 대신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해주죠. 이게 보통 제진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문장이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문장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그 앞문장과 그 뒷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포인트, 표시한 부분을 서로 연결해 보세요. 그런 둘은 역적 관계일 수도 있고 순적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인과 결과, 재진술 관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 시험에서는 이런 유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지문에서 내가 어떤 문장에 특정 어휘를 모른다 할게요. 그러면 그 앞문장의 문장과 비교를 해보세요. 앞문장과 문장과 그 어휘, 모르는 어휘가 있는 문장이 서로 순적 관계다.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일까?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여러분들 유추하면 되는 거고, 역적 관계면 뭐 반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여러분들 그 문장 안에 어휘, 어법, 구문, 문장 구조가 약한 거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문장 노트 정리하셔가지고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험장 갔을 때 못 읽는 문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만약 이런 연습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평상시에 어떤 문장이 약한지 모르고 넘어갔다가 시험장 갔을 때 그거 비슷한 문장이 딱 나오면은 당황하고 머리도 막 하얘지고 그때부터 집중 못하고 못 푸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 영어 독해를 남은 기간에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어휘예요. 어차피 남은 기간에 여러분의 꾸준한 양은 어차피 독해를 푼다고 할게요. 그럼 독해 푸는 감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답의 단서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단서랑 해설에 있는 단서가 달라. 그럼 여러분들 독해사고를 교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답 분석을 통해서 오답 패턴을 알고 나중에 선제수급법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은 거는 이제 어휘 싸움입니다. 모르는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어휘 노트를 여러분들 자투 시간에 계속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버스나 전철에서 이동 시간, 아니면 걸어 다닐 때, 특히 잠자기 전에 보면은 내과학에 의해서 자는 동안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어휘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이 지문 안에 있는 어휘들을 많이 알면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등급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은 일단 자신이 반드시 맞춰야 하는 유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유형이나 못 푸는 문제는 소호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연습하고 풀고 틀리고 교정하고 풀고 틀리고 교정하고 해가지고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실수를 줄이면 등급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객관식 시험이니까. 왜냐면 답의 단서는 반드시 지문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불안해가지고 막 방향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